강과 산. 바다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비옥한 옥토와 청정 해역 덕분에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고장 장흥. 장흥의 중북부 중심에는 영암 궁선산에서 발원해 장흥군 유치면과 부산면, 장흥읍을 거쳐 강진만으로 흘러드는 전남의 3대 강 중 하나인 탐진강이 흐릅니다. 강의 원형을 오롯이 지켜내며 긴 세월을 유유히 흘러온 장흥 탐진강 줄기를 따라 풍경 좋은 터엔 어김없이 정자가 세워졌습니다. 춘과 효, 절에 정신이 깃든 고장 장흥을 만나고 장흥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길, 탐진강 정자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탐진강 물길 따라 장흥 정자여행. 탐진강 상류, 장흥댐을 내려다보고선 정자 한 채, 영귀정. 영귀란 시를 읊고 강호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세속을 떠난 선비나 퇴직 관료들이 자연과 더불어 지내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죠. 영귀정은 장흥 위씨 집안의 위계민 선생이 복명산에 모신 부모의 유택과 산소를 돌보며 100대 후까지도 선조를 사모하고 긴 세월 학문을 닦고 펼치고자 세운 정자입니다. 영귀정은 처음에는 유치면 단삼 마을 앞 복명산 산자락에 있었는데 장흥댐이 건설되면서 주변이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2004년에 현재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8장 목조 기와 지붕의 영귀정은 중앙 전후면 퇴간 사이에 방 1칸을 두고 있습니다. 남쪽으론 대청을, 북쪽엔 방 1칸을, 앞부분엔 난간을 두른 누마루가 자리에 있죠. 영귀정의 구조와 건축 양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통 정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 다른 정자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큰 편으로 기목나무와 고급 목재를 사용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형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귀정 안에는 영귀정 상량문을 포함해 총 12개의 편액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중 정자를 세운 위계민이 손수 썼다 전해주는 상량문에는 그의 고든 의지와 깊은 효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옛사람이 우러러본 사정을 지은 마음을 따랐으니 후손 모두는 꽃 하나, 돌 하나도 훼손하면 내 아름다운 자손이 아니다. 장흥댐의 맞은편, 탐진강이 휘돌아가는 용소위 3호대 벼랑 위에 세워진 정자 용호정. 용호정 주변으로는 은행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20여 종의 자생 원림이 조성되어 운치를 더하는 용호정의 문화재 명칭은 용호정 원림. 사면이 마루로 된 7평 남짓의 아담한 정자. 용호정 안에는 전면과 측면 처마 아래
2개의 현판이 놓여 있으며 장흥 부사 조연명의 용호정기, 호남 유학의 대가 기정진과 장흥의 대유학자 김한섭의 용호정기, 향촌 유학자들의 기문과 시문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용호정엔 예로부터 효심 깊은 한 집안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용호정은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인 1828년에 장흥 최규문 선비가 지은 정자입니다. 최규문의 아버지 최영택이 최규문의 할아버지 최수인의 묘소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성묘하는 모습을 보고 최규문이가 형제들과 상의해서 성묘하는 아버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곳에 초가지붕으로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자 모습은 1947년도에 최규문의 후손 최영호가 재건축한 정자입니다. 아버지에서 그 아들로 대물림되며 지난 200여 년 용호정에 뿌리 내린 깊은 효심은 장흥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장흥 장동면 만년리. 봉긋하게 솟은 언덕 위 숲 가운데에는 제 몸을 숨기기라도 하려는 듯 자리한 동백정이 있습니다. 들어선 자리에 빼어남이 돋보이는 동백정은 길목에 자리한 동백나무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어 정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남녘의 명승지로 이 정자 말들한다. 백년의 살림살이 만그루 푸른 솔, 층층한 산자락 우뚝 솟아 용호가 달리는 듯 굽이진 물 찢는 듯 흘러내려 달빛 별빛 부서진다. 동백정이 처음 세워진 때는 조선 세조 4년 되던 1458년 의정부 좌찬성을 지낸 김린 선생이 1453년 개유정난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 이곳 호계마을에 터를 잡고 강 건너 학등에 자신의 절개를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심고 동백정을 지었다 전해집니다. 당시 지역의 선비들이 그의 가르침을 얻고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어 세웠다는 정자는 그 역사가 550여 년에 이르는 유서 깊은 정자입니다. 동백정은 시인 묵객들이 모여 시문을 나누며 토론을 하였던 곳이었지만 선비들만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주 김씨 일가가 모이는 동정, 지역민들의 해합 장소로 쓰이게 되었고 320여 년 전인 1702년부터는 마을 수호신에게 제의를 모시는 별신제 준비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양반과 평민의 문화가 모두 스며 있는 개방적인 전통이 이곳 동백정에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는 별신제와 대동계 장소로 쓰이며 향촌 사회의 오랜 풍습과 예절을 지키는 근간이 되어온 정자. 이 동백정 안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인 박광전의 동백정서와 연제 숭병선, 효당 김문옥 등의 기문과 시문 19개의 편액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탐진강 물길을 끼고 도는 장흥 부산면 기동마을. 장흥 위씨 선조들의 제사를 한꺼번에 모시는 저존각. 바로 뒤편 경내 서쪽 언덕 위에는 탐진강을 품은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정자 한 채가 서 있습니다. 거울경의 호수호. 정자가 비춰질 정도로 탐진강 물빛이 거울처럼 깨끗함을 의미하는 경호정. 1593년 기동마을에 은거했던 위덕권의 삶의 자취가 서린 곳이자 그의 증손 위세빈과 위세한 등 8종 형제가 소유하며 학문을 논했던 곳이죠. 이후 후손인 위계원 등이 중심이 되어 지금의 터에 정자를 짓고 경호정이라 칭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건물은 회은 위원양 선생이 수리봉자락 개관화 말에 지어 은거했던 숭암정 건축물을 1964년 장흥 위씨 문중이 매입해 이건한 겁니다. 중국의 주자가 무이산 주변의 무이 고가를 찬양했다면 장흥 선비들은 경호정 주변의 경호 십경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경호정 앞에 흐르고 있는 맑은 물,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 석양에 지는 노을, 그리고 저 멀리 아름다운 산자락, 경호정 뒤서 아름다운 풍광 등 10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했습니다. 이곳 경호정은 선비들의 학문을 교류했던 장소로 활용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대학 강단에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곳 마을을 박사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량문과 중건기 시문을 적은 15개의 편액이 빼곡하게 배치되어 있는 정자. 정자 입구 좌측에선 노송이 푸르름을 더하고 탐진강을 향해 긴 가지를 늘어뜨린 왕버들나무 2그루가 그늘을 들이운 풍광은 한여름 더위를 피해 풍류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잘 정돈된 돌계단을 따라 오르면 푸르른 나무와 그 사이로 얼굴을 내미는 강물. 이 아름다운 풍광 속에 부춘정이 자리해 있습니다. 부춘정이 자리한 춘정마을은 16세기 초 남평 문씨가 입촌해 200여 년간 살아온 터전. 일찍이 문희천 선생은 1560년 이곳에 정자를 지었지만 안타깝게도 1597년 정효재란을 거치며 소실되고 맙니다. 부춘정은 원래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에 참여했던 문희계 선생이 노후에 은풍농을 하기 위해서 정자를 지었는데 그분의 호를 따라서 처음에는 청영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청영정이 청풍김씨 김기성이라는 사람한테 이 터가 팔려서 이제 부춘정이라고 이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부춘정은 수차례의 개보수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한때 여러 문사들이 드나들며 학문을 논하고 시를 읊었던 부춘정에는 춘호 김기헌의 부춘사 창건지, 춘호 김기헌의 부춘정 창건지, 중암 김평묵의 부춘정 후기 등 28개의 편액이 걸려 있고 정자 아래 강가 낚시터에는 옥봉 백광운이 글씨를 새긴 바위와 중국의 동강이라 칭했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이곳의 풍광을 칭송하는 암각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탐진강에 바위가 하나 솟아 있는데 용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용자에다가 호수호자예요. 용이 사는 호수와. 지나는 말로는 거기에 우리 자흥 출신의 유명한 문장가인 옥봉 백광훈 선생이 썼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읍성 북동쪽 밖 가파른 산자락. 북쪽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강물이 모여 박림소를 이루며 바다처럼 푸른 물결이 찰랑거리는 이 풍경에 감탄한 이고을 출신 기랭식은 1918년 적지를 다듬어 정자를 지어 창낭정이라 칭하게 됩니다. 중국 한수 하류 지역 강 이름으로 세상 모든 일을 자연에 맡기고 세상과 거슬리지 않음이 좋다는 의미의 이름 창낭. 장흥읍 북쪽 넓게 펼쳐진 부산 평야와 탐진강변 박림소가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여기가 지금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이 정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면에서 지금 동쪽으로 대청마루를 놓고 가운데 방을 한 칸 놓고 저쪽에는 누마루라는 마루, 높은 마루를 하나 만들었죠. 그쪽 뒤에 방이 한 칸 또 있습니다. 정면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 그러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두면서 짧은 칸수가 났어요. 반 칸을 더 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팔짝 지붕 형태의 창낭정은 현판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가로 활동한 경회 김영근의 상량문과 창낭정 소인, 단산 이상규의 창낭정기 등 6개의 편액과 장흥 시인들의 글귀를 만날 수 있습니다. 1946년 이후엔 해평길시 종회소로 사용되다 2008년 장흥군에 기탁하며 국민의 휴식처이자 문화단체의 모임 공간으로 활동되었다 전해집니다. 왼쪽으로는 삼나무 숲이 솟아있고 박림소 쪽으론 삼나무가 자라며 정자 위쪽으론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긴 허리를 늘어뜨린 창낭정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는 쉼이 있는 정자입니다. 장흥읍 송산마을 위 강변을 따라 1km 정도를 거슬러 올라 만나게 되는 산능선. 홀로 외로이 자리한 정자 독치정. 홀로 독에 취할 취. 아름다운 경관에 홀로 취한다는 의미의 정자 앞 강물은 사시사철 강태공들이 찾아드는 낚시 명당으로도 알려진 곳. 강 건너는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격전지인 석대들입니다. 독취정은 풍광에 반한 추강 남효원 선생이 장흥의 선비들과 황어 낚시를 즐기며 세상을 바로잡고자 논했던 곳이자 김병영 처사가 봄, 여름, 가을 가까운 벗이나 문사들을 만나 풍류를 즐기고 시가를 읊으며 선비 생활을 했던 곳이라 전해집니다. 하지만 처사가 떠난 후 독취정 역시 그를 따라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후손들의 관리 소홀과 방치로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잊혀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남곡 염석진의 남곡 유고 등에 실린 몇 편의 기문과 시문만이 독취정의 찬란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취정이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장흥군민과 장흥군이 한꺼번에 노력을 해서
독시정을 복원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흥의 그 상징인 팔정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의미에서라도 독시정이 군민과 자흥군의 노력으로 이렇게 다시 군민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흥과 강진의 경계 지점인 설암산. 우거진 녹어수목과 굽이쳐 흐르는 탐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의 털을 잡은 정자 한 채. 저리에 정신이 깃든 오래된 정자 사인정입니다. 사인정은 이제 영광인 김필 선생이 개유정날 피해서 여기 내려와 가지고 약 몇 개월 정도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은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세조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사인이라는 벗을 제수받고 나중에 이조 천판까지 하신 분이 김필 선생이었어요. 그분의 후손들이 정자를 짓고 사인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친 김경의, 형 김찬과 함께 부산면 흑룡동의 입촌에 기거하며 지역의 문사들과 교유했다 전해지는 김필 선생. 사인정 내부에는 현판과 함께 당대 이름난 시인인 석천 이먹령과 우암 송시열의 시문 등 30여 점의 시문과 기문이 전해지는데요. 그중 정자 벽면 주변에는 눈길을 끄는 글귀가 있는데요. 바로 김필 선생이 세종대왕을 모실 당시 세종과 나눴다 전해지는 대화입니다. 왕과 신하가 묻고 답하는 시를 연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인정에서는 우리 그 현판을 여기다가 묻고 답하는 연구시를 금색 글씨로, 답하는 것은 그냥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세종대왕이 먼저 물어봅니다. 시우반청 임반취, 비가 충분히 내렸는데 내리다 그쳤는데 세상 인심도 그러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김필 선생이 이제 그에 대해서 답을 하죠. 모은척은 올초생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비가 이렇게 오다가 마치 그치고 이제 달이 떴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달이 새로 떴다는 것은 인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폭정하지 않고 아주 좋은 선정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필 선생이 거기에 그 적절한 답을 하지 않았나. 조선 충신의 저리가 깃든 정자 사인정은 김필 선생이 남긴 장흥의 유산입니다. 예로부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갑오 동학농민운동 등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앞서 싸웠던 땅. 장흥은 물림의향의 고장입니다. 옛 시절 예양강이라 불리던 탐진강변에 정자가 처음 들어선 것은 조선시대 초 1422년 지금의 장흥읍성인 장령성을 축조하며 객관의 북쪽 가까이에 청화루를 짓고 강 건너에 동정을 세운 것이 장흥 정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병영시설로 지어졌다 전해지는 정자들. 주변 경관의 수려함에 반한 병사들이
그 감회를 시로 읊었다 전해집니다. 또한 장흥의 선비들 역시 중국 악양로, 황학정 등에 빗댈 정도로 장흥 풍광에 큰 자부심을 갖고 문학을 노래했다고 하죠. 이후 수세기를 거치며 장흥 북쪽 세계 읍면을 거쳐 흐르는 탐진 강변에는 15여 개의 정자가 자리를 잡게 되고 장흥 곳곳에 세워진 30개의 누정이 오늘에 이르며 물림의 고을 장흥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든 지친 몸을 뉘어갈 수 있는 쉼의 공간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는 대동의 공간으로 장흥 대부분의 정자들은 담장을 허물어 안과 밖의 경계를 없앤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시간을 거쳐 수백 년 시간 이어져 온 장흥의 정자들은 장흥을 이루는 또 하나의 전통이자 대대손손 지키고 보존해야 할 모두의 문화유산입니다.